어떤 것들을 가지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우리가 하는 대화에는 특별하든 그렇지 않든 반드시 용건이 있습니다. 잡담이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근황이나 잡다한 연락을 하는 경우도 막연하지만 용건은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까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마음속으로 준비가 되지 못한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야깃거리가 차츰 머릿속에서 떠오르거나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풍부한 대화의 재료를 평소에 조금씩 정리해 두면 나중에 이를 대화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정리할 때 주제별로 분류를 해놓으면 나중에 대화의 주제인 화제가 정해지면 이야기를 진행하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제에는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것들이 있으며 대화의 소재인 화제도 다양합니다. 또한 관련 재료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스피치 즉 대화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말을 어떻게 시작하지? 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대화의 첫 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일이 헝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의제가 미리 정해져 있으며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대강 정해져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미리 화제가 주어져 있다면 그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서 이것저것 망설일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 대하자마자 곧바로 본 화제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화의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형식적인 인사말 따위를 생략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도 시간과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하며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정된 화제로 들어가기 전에 대화를 끌어낸 쪽에서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게 되며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짤막한 인사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제가 폐를 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인사말이 용건이 될 수는 없겠지요. 상대방과 원활한 대화를 진행하려면 우선 서로 장단이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잘 모르는 초면인 상대방과는 어떤 첫말을 꺼낼까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대화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나 조금이나마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조금은 쉽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면인 상대방에게 어떤 말부터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흔히 날씨 이야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상황에 맞는 알맞은 화제를 끌어내는데 별로 어려울 것이 없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야깃거리가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야깃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물이나 상황들, 예를 들어 거리의 간판이나 건물, 풍경 등도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고 TV에서 본 내용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좀 더 가까이 세세히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는 시각이 대화의 소재로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화제의 대화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면 편리한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후나 자연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춥다거나 덥다거나 선선해졌다거나 비가 많이 온다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자기가 있는 지역의 자연 풍경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나 상대의 취미, 기호, 즐기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서 상대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상대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능한 상대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대화는 쉽게 풀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에서 본 뉴스나 최신 화제거리도 적절한 시점의 이야깃거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에 관한 이야기, 명소나 명물, 풍속이나 습관 등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파악한 후 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지인, 유명인의 일들을 예를 들어가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 질병이나 치료약,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사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주변에 아픈 사람들도 많아 좋은 정보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에 관한 재미있거나 관심을 끌 만한 이야기거리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의식주에 관한 이야기나 재미있는 성적 매력이나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화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첫 이야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거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말을 해야 하는 현장이나 시점의 여러 상황을 통해 힌트를 얻어서 첫 말을 꺼내는 소재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모임 자리에서 건배 제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대부분 무슨 말로 건배 제의를 할까 순간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몇 가지 건배 제의를 준비해서 상황에 맞추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느끼는 상대에 대한 그 시점의 느낌이나 그 상황에 대해 느끼는 진솔한 생각을 이야기하고서 건배 제의를 하면 됩니다. 건배 구호도 그냥 단순한 용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 사랑하자. 우리 모두 잘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등을 이용해서 앞부분은 건배 제의자가 선창하면 뒷부분은 따라하게 한다거나 같은 말을 따라하게 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간단한 소감을 말한 후에 제가 여러분 하면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건배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것저것도 생각이 안 난다면 초면에 느끼는 상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십시오. 인상이 좋다거나 키가 크다거나 잘생겼다거나 몸집이 좋다거나 멋쟁이라거나 아부가 아닌 적절한 칭찬거리를 찾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좋은 말로 대화를 편하게 시작해보세요.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편해질 것입니다.